요즘 저와 같이 근무하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집안이 제일 안전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왠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네. 정말 집안에 가장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그와 반면에 이불 밖이 어떻습니까? 이불 밖이 위험하지요. 그죠? 예. 왜일까요? 예? 왜? 그래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지난 한 해 총 4만여 건, 그리고 하루에 110여 건, 네. 그리고 2,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재난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여기 나왔어요. 나왔습니까? 화재라고. 여기 나왔네요. 예. 와. 바로 화재입니다. 어디에서 일어난 화재죠? 네? 어디에서 일어난 화재죠?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서 전체 일어나는 화재. 화재인데 예. 총 109건이 하루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는 4건 중에 1건이 이곳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4건 중에 한 건이 한 건이요.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뭐 이불 속도 위험하네요. 이불 밖만 위험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불 속이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화재 사건 사고를 접합니다만 저렇게까지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약 11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에이 나는 아닐 거야. 우리 집은 아닐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말 큰 오산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발생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서 예. 알려주시겠어요?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죠? 지난해 6월 달에 저희 은평구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출동을 하는데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오, 이렇게 불이 났었군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검은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또 5층에 대피하지 못한 선생님이 2분이 계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다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한 6, 7분 만에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을 해서 그 진입을 뚫고 5층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가지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5층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5층에 올라가서 막 부릅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소리 질러보세요.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서 다시 막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달려가서 예. 구조를 해서 무사히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약 한 4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 출동 시간 한 7분, 또 구조에서 나온 시간 4분, 뭐 10여 분 남짓됐는데 그 10여 분이 말이 10여 분이지 제가 느끼기에는 한 30분 정도 아이고. 그 안에 선생님들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선생님들이 계셨던 곳, 공간. 그곳에 그 공간이 정답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생명을 살린 공간 어디로 대피를 하셨다는 어디로 얘기예요? 갔었을 것 같아요? 양호실일까요? 양호실. 아니면 양호 씨. 보통 교실 뭐 책상 아래에 막 이렇게 숨어 있고 네네네. 이러는데 그런 거는 지진 일어났을 때고 네네네. 이 선생님들은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화장실로 갔던 겁니다. 화장실이요? 화장실. 그런다고 해서 화재가 났으면 무조건 화장실로 가야지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화장실 가면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거기에서 가서 물을 찾아가지고 자기 옷 소매에다가 물을 물을 묻혀서?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서 저희를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또- 왜 하필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야 되죠? 연기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 떠서 위에서부터 좀 밑으로 자꾸 내려옵니다. 그리고 왜 젖은 헝겊으로 물로 적셔가지고 했을까요? 연기. 그렇죠. 연기도 연기고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 열기를 직접 호흡기를 보호하려고. 폐로 직접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도 하고 또 연기가 직접 들어간 걸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수건보다 젖은 헝겊, 젖은 수건을 아하. 얘기하는 거고요. 화재 시 대처 요령을 두부 선생님이 아마 이미 알고 그러게요. 계셨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너무 지혜롭게 다행이네요. 대처를 하셨는데 화재가 났을 경우 일부러 화장실을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화장실이 있을 경우 그곳을 대피 공간으로 삼는 게 좋긴 하겠군요. 그렇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주방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사망하시는 게 질식이 많으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집에 불이 나면 사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요. 어떤 방법을? 그렇죠. 이제 흔히들 우리 집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대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피를 해야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서 밖으로 나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될까요? 계단으로 내려갈까요? 우리 송중근 씨.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아이한테 배웠거든요 얼마 전에 맞아요.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더라고요. 계단을 이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계단이요. 계단요? 네네. 아니 그래도 빨리 내려가려면 엘리베이터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빨리 내려가라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분 계시는데 네. 요즘 트로트가 대세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네, 이명웅 그런 씨 얘기 노래죠. 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빨리 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정답은 바로 계단입니다. 왜? 엘리베이터는 지하에서부터 옥상까지 거의 빵 뚫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빵 뚫려서 거의 굴뚝 역할을 하죠. 불기둥이 글로 들어가서 연기가 유입될 수도 있고 네네. 그 안에서 자기가 질식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 또 더 중요한 거는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이 되죠. 네네. 그럼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멈추게 되죠. 됩니다. 문이 안 열리죠. 네, 멈추게 되면 그 안에서 질식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그렇죠. 가셔야겠네요. 네. 뭐 40층, 50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힘드시겠네요. 네. 제가 그래요. 사실 제가 이제 전세를 살면서 5층에 있다가 12층에 있다가 17층, 지금은 33층까지 살고 있는데 올라가셨네. 화재가 났을 때 17층 정도만 됐을 때도 제가 1층으로 빨리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3층 사니까 아니 옥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쉽게 대피할 수 있는데 그래. 계단으로 이렇게 옥상을 가면 안 되나 이런 그래서 생각을 아마 다음 갖게 문제를 되거든요.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했는데 계단으로 내려가긴 하는데 1층으로 가야 할지 옥상으로 갈지 막막할 때가 막막해요.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17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살고 있으니까 네. 옥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왜냐면 영화 엑시트에서도 보면은 맞아요. 가스 누출됐을 때 다들 옥상으로 대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독가스가 밑에서부터 그렇죠. 차올라서 그랬던 조금 건데 다른 경우긴 하지만 이거 가까운 옥상. 굉장히 아니,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래든 위든 가까운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상으로 대피를 해라. 보통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여기 있는 상황이 있는데 아래층에서 열기가 올라오고 연기가 올라오고 하는데 제가 굳이 지상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밑에 층에서 연기와 열기가 올라오면 위층으로 옥상으로 대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럴 때 대피하는 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은 자세로 젖은 수건으로 네네네. 코와 입을 막고 네. 대피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반드시 방화문은 닫아놓고 대피를 하셔야 연기와 화염이 위층으로 번지지 그러니까 않는다. 아파트 복도에서 계단으로 연결하는 철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문이 꼭 2개가 있어가지고 왜 문이 2개야? 저는 네. 이러면서 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화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좋은 아파트에만 문이 2개고요. 그냥 일반 아파트는 문이 1개입니다. 아, 좋은 데 사시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비상시에 아래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한다라는 상식을 갖고 있고 그렇죠. 불길이 막지 않는 한 그런 시도를 해야 된다는 네.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집 안에서 나오질 못했다. 아유, 미처 나오지 못했을 경우는 어디로 대피를 하는 그런 게 경우도 좋을까요?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집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대피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쌓아놨죠. 뭐. 왜냐하면 그게 은근히 커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창고 역할을 네. 하게 김치 돼요. 냉장고, 예. 김치통, 뭘 뭐 넣게 돼요. 여름에 캠핑 아까 보던 캠핑 장비며 거기다 다 쌓아가지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거기가 위급할 때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숨은 공간 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피를 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얼마나 대피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의구심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거기 뭐 애들 뭐 집에서 뭐 숨바꼭질하라고 만들어 놓은 장소는 아니고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위급 상황 시에 대피할 수 있는 발코니라는 공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축 공간에는 대피 공간을 만들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4층 이상의 아파트는 그런 내화 구조로 되어 있는 발코니 공간이 있고요. 또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있는 접이식 사다리가 또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아파트는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또 혹시 알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로 다 쌓아가지고 정말 위급 상황에서 대피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앞에서 질식해가지고 사망하는 것을 왕왕 보거든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아유, 네, 그렇군요. 비상시에 아마 구비된 완광기도 있으실 텐데 완광기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아마 협소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대피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창문이 있는 공간이나 그렇죠. 작은 방으로 대피를 해서 1시간 정도 견뎌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결국 잘못된 습관 때문에 불이 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대장님. 네, 맞습니다. 네. 잘못된 습관이 불을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3천여 건 이상의 화재 출동을 나가서 이렇게 보면 거의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그런 것들이 불을 불러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잠든다든지 아, 또 가스불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뭐 장시간 외출을 깜빡하고 외출을 한다든지. 예. 네. 그림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콘센트를 저렇게 많이 그렇죠. 꽂아놓고 이렇게 문어발식 콘센트를 계속 꽂아놓고 안 쓰는 거는 좀 이렇게 꺼놓고 해도 쉬게 되는데 해줘야죠. 그냥 1년 내내 꽂아둡니다. 그래서 맞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그 화재가 상당히 빈도가 높거든요. 네, 근데 습관적으로 꽂아두게 되거든요. 자꾸 그거 뺐다 꼈다 하는 걸 네, 불편해하셔서. 다 귀찮아합니다. 네. 네. 이수연 많이 그래서- 아나운서 주부시니까 저렇게 뭐 깜빡했던 적 없으세요? 꽂아놓고? 아, 저는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어머니한테 혼나는데 시어머니가 실제로 콩을 삶으시다가 잠깐 까먹고 마트를 가셨어요. 어우야. 그래서 정말 큰 화재가 날 뻔한 적이 있었고 사실 이 콘센트도 저희 집인 줄 알았어요. 저희 집을 예. 찍어온 줄 알았어요. 다 어느 아니, 집이나 다 저희 이렇죠. 그렇죠. 그쪽 집이세요. 진짜 큰일이구나 그 이게. 이제 신축 건물에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장치도 네, 마련돼 그렇죠. 있는데 요즘 그런 신축 걸 건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네. 실제로 저건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뭐 주의해야 할 가전제품 같은 건 없을까요? 그게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우리 이렇게 어디 가다가 뒤통수 탁 갑자기 맞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뒤통수를. 그래서 집 안에서도 그 뒤통수를 조심해야 될 가전제품이 그래요? 있습니다. 그게 뒤통수는 뭘까요? 참 기분이 나쁜데. 네. 뭘까요? 세탁기? 세탁기. 아 TV TV. 뒤통수가 TV도 뜨거워요. 있구나. TV. 근데 TV 같은 경우는 뭐 볼 때만 켜고 아니면 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24시간 계속 1년 365일 계속 가동시키면 뭐가 있을까요? 냉장고. 그렇죠. 맞죠? 냉장고. 냉장고는 네. 1년 365일 계속 가동됩니다. 근데 그 냉장고 뒤에 보면 그 냉각 팬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 계속 우리도 계속 하면 뭐 열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그 냉장고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먼지가 조금씩 쌓여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발생하는 화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뭐 주부님들이나 그렇게 보면은 이사 갈 때 아니면
살림이 조금 나아져가지고 냉장고를 새로 교체할 때 그때 외에는 청소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는 1, 2년 주기겠지만 누구는 5년 주기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냉장고 뒤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먼지 털이개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한 번씩 먼지 제거만 해도 그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네, 오늘 말씀해주신 지침만 잘 지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또 화재가 설령 난다 하더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만 해도 우리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고 현장에 또 가면은 또 항상 모든 그 많은 화재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마 에이 나한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마 나한테라는 생각보다 만약 나에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은 집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그래서- 강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 세이프 코리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